즉 자살은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 집단의 통합과 유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자살의 현상은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한 사회의 자살의 경향은 사회적 사실로서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보통 플랜 B라고 하면 정상적인 계획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보통 주인공의 주먹구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문제에서 과연 플랜 B가 가능할까? 아니, 있기는 할까? (1987년) 세계 각국은 남극 상공의 오존 구멍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몬트리올의 정서를 체결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런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오존 구멍이 점차 작아져 2050년에는 완전히 닫힐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오존 구멍은 그 최대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왜 이런 것일까? 과학자들의 계산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일까? 현재로는 그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급격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전략인 이른바 플랜 A의 방법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을 2도 안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마다 각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전을 벌이는 지금과 같은 국제적 합의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무도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지구공학의 대안인 이른바 플랜 B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구를 대상으로 한 공학적 기법으로 지구 기온 상승을 해결하자는 이른바 지구공학 프로젝트를 잇따라 제안하면서 과학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공학이란 인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지구 규모의 기상과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보자는 구상을 말합니다. 이런 지구공학 구상들 가운데엔 햇빛을 반사시키는 이산화황을 지구 성층권에 뿌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량을 조절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 성공 가능성은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또 엄청난 크기의 거울을 우주에 설치해 태양 복사량을 조절하자는 구상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심해의 바닷물을 해수면으로 끌어올리거나 엄청난 수증기를 대기권으로 보내 구름을 더 많이 만들어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두 40%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기술적으로 80% 이상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인공적인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화학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공나무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플랜 B 구상들은 우리와 생태계에 예상치 않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플랜 A로 지구온난화를 2도 정도 상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이는 곧바로 기후위기라는 재앙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선택하기 싫은 플랜 B라는 극단적인 지구공학적 방법론이 현실적 대안으로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21세기 주요 녹색 성장 기술로 등장할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개발과 환경에 있어 환경 정책에 상반된 다른 시각의 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의 한계 또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은 미래의 세대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와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이 개념은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도 중심 테마가 되어 이 회의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우리들의 후손인 장래 세대가 일으켜야 할 개발 욕구를 저해함이 없이 오늘을 사는 현 세대가 지니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뜻하며, 환경과 개발은 둘 다 중요한 것으로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성장과 환경의 조화라는 건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기술 낙관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개발 논리를 은폐하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성장의 한계라는 개념은 환경위기의 원인이 급속한 인구 성장과 산업화 자체에 있다고 보는 생태주의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인구 성장과 산업화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의 한계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생태주의자들은 이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개념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장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를 인정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는 성장과 산업주의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바탕으로 자연적 순환에 기반하는 사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에 관한 사상은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의 속도로 지구의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하고 현재의 속도로 지구의 재생 가능한 자원들을 오용하면 미래의 어느 단계에서 전체 체계는 파멸될 것이라는 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